어린이 삼국지 그 13번째 이야기. 이번 편의 제목은 도망치는 황제와 용감한 장군들이에요. 과연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볼까요? 패배한 저포, 유비를 찾다. 그 천하의 여포 장군이 글쎄 아주 큰 싸움에서 지고 말았대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들여다보죠. 조조 장군과의 정말 큰 싸움이었죠. 여기서 와장창 깨져버린 여포 장군. 얼마 남지도 않은 군사들을 데리고 끙끙 앓으면서 저기 바닷가까지 도망을 쳤다고 해요. 아, 정말 힘들었겠죠. 그래도 부하들은 포기할 수 없었나 봐요. 한 장수가 이렇게 외칩니다. 장군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조조와 싸워야 합니다. 와,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대단한 충성심이네요. 하지만 책사인 진궁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아주 냉정하게 상황을 본 거죠. 장군님, 지금 조조의 군대는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요, 우선은 안전한 곳으로 피해서 힘을 좀 기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싸워도 늦지 않습니다. 역시 책사는 다르네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여포에게 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또 다른 힘센 장군, 원소가 조조편 들어서 자기를 공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쌩쌩 바람을 타고 여포의 귀에까지 들어갔으니 정말 막막했겠어요. 바로 그때 진궁이 번뜩 좋은 생각을 해냅니다. 장군님, 듣자 하니 마음씨 착한 유비님이 새로 서주의 주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분에게 가서 몸을 좀 맡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면서요. 과연 좋은 생각일까요? 와, 소문대로 유비는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네요. 여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걱정은커녕 오히려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포 장군이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영웅이 아닌가, 어서 나가서 맞이해야겠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유비의 무하인 미축은 생각이 달랐어요. 여포는요, 사나운 늑대나 호랑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를 받아주면 분명 우리에게 큰 해를 입힐 거예요 하고 강하게 반대했죠. 그렇지만 유비는 단호했어요. 예전에 여포가 조조를 공격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주를 지킬 수 있었겠는가, 어찌 모른 척 하겠는가 라면서요. 받은 은혜는 잊지 않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유비 덕분에 여포가 서주에 머물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만남, 시작부터 뭔가 좀 삐걱거렸나 봐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어색한 만남과 갈등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유비는요, 심지어 서주의 진짜 주인은 여포 장군님이라면서 이 주인을 나타내는 도장까지 건네주려고 했어요. 와, 정말 대단한 마음 씀씀이죠? 여포는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겠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싸움만 좀 하는 무사일 뿐인데 어떻게 이런 큰 고을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라면서요. 아마 옆에 있던 관우와 장비의 눈치가 좀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음 날 잔치가 열렸는데 여기서 일이 터집니다. 여포가 유비를 보고 현재? 라고 부른 거예요. 현명한 아우라는 뜻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이 말을 듣자마자 불같은 성격의 장비가 가만히 있질 않았죠. 뭐라고? 우리 형님은 황제의 소중한 친척이신데 내까짓게 감히 아우라고 불러? 이리 나와라. 당장 나랑 300번을 싸워보자.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장비답죠? 결국 이 일 때문에 여포는 떠나기로 마음을 먹어요. 하지만 유비가 또 그를 말리면서 근처에 있는 소패라는 작은 마을에 머물게 해줬습니다. 아슬아슬한 동거가 시작된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잠시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황제가 있는 수도, 장안성. 여기서는 수도의 나쁜 신하들이 나라를 아주 어지럽히고 있었답니다. 이걸 보다 못한 퇴위 양표가 기가 막힌 꾀를 하나 냅니다. 자, 계획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곽사의 질투심 많은 부인을 이용하자. 두 번째, 이 부인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각이랑 곽사, 둘 사이를 갈라놓자. 마지막으로 그 틈을 타서 조조의 군대를 불러서 이 도둑들을 싹 무찌르자. 와, 정말 완벽한 계획인데요? 자, 계획은 바로 실행에 옮겨졌어요. 곽사의 부인이 이각이 보낸 음식에다가
몰래 독을 뿌린 척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음식을 먹은 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을 딱 보여줬죠. 정말 실감나는 연기였겠네요. 곽사는 이 모습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이각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나 이렇게 믿어버린 거죠. 결국 장안성 안에서 두 나쁜 신하의 군사들이 서로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저렇게 서로 싸우는 동안 우리의 어린 황제는 어땠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눈물 흘리는 황제입니다.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가 펼쳐져요. 이 이각은요, 황제에게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고기랑 벌레 먹은 쌀을 보냈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음식이었죠. 아니, 한나라의 황제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황제는 너무 속이 상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런 나쁜 도둑 같으니라고 어찌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정말 너무나 서러웠겠죠. 그렇지만 황제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소매 위로 뚝뚝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황제는 탈출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황제의 힘든 여정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끝나지 않는 고남입니다. 황제는 수백 명의 군사와 함께 동쪽 수도인 낙양으로 출발했어요. 하지만 곽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부하를 보내서 황제를 다시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곽사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황제를 막 뒤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일행은 다시 무서운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뒤에서 땅이 쿵쿵 울리는 함성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레를 멈춰라! 다행히 양봉과 동승이 나타나서 황제를 구해주긴 했는데 이게 웬일이죠? 서로 싸우던 이각과 곽사가 이번엔 다시 힘을 합쳐서 황제를 공격해오는 거예요. 결국 황제 일행은 강가로 도망쳤는데요. 비단으로 만든 밧줄에 몸이 묶여서 저 아래에 있는 작은 배로 내려가야 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했겠죠? 그런데 어두운 새벽, 겨우 산 아래에 도착했는데 이번엔 이각의 부하가 길을 막아서며 외치는 거예요. 수레를 멈춰라! 이각 곽사장군께서 오셨다! 아, 정말 큰일 났네요. 과연 우리의 어린 황제는 이 무서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